장관님은 지금 진실을 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도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먼저 했습니다. 먼저 도발한 적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언제 했습니까? 2024년 10월 1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평양상공 조선노동당 청사 상공에 무인기를 북한이 띄워서 무인기를 전단을 살포한, 보내는 그래서 것은 괜찮습니까? 태엽 쿠데타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발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먼저 보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궤변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핵무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깰 생각입니까? 미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 그에 대응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그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사실상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현실적입니다. 핵무기를 어떻게 갖습니까? 우리가 동맹을 깰 생각입니까? 미국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불량 국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범 국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로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개는 반통일의 결과를 가져와 북핵 강화의 행동을 보여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증입니다. 핵실험 6번 중에 4번을 박근혜, 이명박 대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제가 본인의 마음속을 네. 묻습니다. MBC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몹시 거북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2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2가지 얼굴 중에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후보자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제가 본인의 마음속을 네. 묻습니다. 5.18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건건의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건건이 아니고 가치관, 역사관,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나라 묻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학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분도 다른 건건이라는 건을 건 답변이 물어보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무성의하고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이준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5.18에 대한 인식이.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합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민이 알 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괴벨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념도 발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든 피아노여야 한다. 연주는 정부가 해야 한다. 괴벨스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혐오하십니까? 지금 제가 적절한 혐오하십니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가 바로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벨스의 이 발언을 혐오하십니까?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자, 괴벨스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로 몰아넣은 주범이고 수천만 인류를 희생시킨 최악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5.18에 대한 인식이 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롤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특별한 롤 모델은 없었어요. 박장범 후보자는 후배 기자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94년에 입사인데 91년에 입사한 KBS 보도본부 18기, 19기, 20기, 50기까지 한 기도 빼놓지 않고 전부 박장범은 안 된다 이렇게 릴레이 성명을 냈어요. 이게 뼈 아프지 않습니까? 잘 새겨들을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도 망치고 KBS도 망칠 사람이다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KBS 뉴스를 훼손해 왔는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KBS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KBS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그가 관련 기사들을 애써 외면하고 희호하고 은폐하는데 앞장섰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박장범이 KBS 사장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권력에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그런 자가 공영방송 수장은 더더욱 아니다. KBS를 정권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다. 이 말 혹시 어느 분이 한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까?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입니다. 저도 그때 그 내용을 듣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김태규 정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내가 정치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물이 그런 인품과 품격과 품위를 갖고 감히 장관급 방통위 직무대행이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들었어요. 김태규 정인이 욕설하는 것을. 국회에 대한 모욕이에요. 사과하십시오. 정확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모욕죄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